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미국 대학 입학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한국과 미국은 대학 입학 전형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 전형을 확실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나에게 맞는 입시 전형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고등학교와 미국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 고등학교는 3년 과정으로 평가를 하지만 미국 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부터 9학년부터 고3까지 총 4년의 기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과목도 한국의 선택 여지가 많이 없지만 미국은 내가 원하는 수업, 내가 좀 재능 있는 수업, 흥미 있는 수업들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정말 안타까운데 수능, 평생의 어떤 나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미국은 이런 수능, SAT, ACT 시험이 연간 7회씩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컨디션이나 학업 상황에 맞춰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지어봤는데, 자극받으시라고. 네. 보시면 나 혼자 하면 정말 내 스펙 이하의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의 성적이나 공인시험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지 또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내가 상향해서 지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피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미국 대학 지원 과정을 몇 개를 좀 추려봤어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좀 놀라시라고. 한 대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3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학생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꼼꼼한 학생들은 뭐 한두 개 대학 정도를 하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일정을 챙기고 시험 보고 학업 병행 공부하고 공인시험 보고 이 모든 과정들이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면 결국에는 그게 대학 불합격이라는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도대체 뭘 평가를 할까요? 자,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학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인시험, 그 다음에 인성으로 나눠지는데, 학업적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죠.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주요 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과목들의 난이도는 어떤지. 미국은 수업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4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쉬운 과목만 들어서 올해를 받았다라는 학생보다는 적극적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좀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공인시험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AT, TOEFL, 유학생들은 절대 피해갈 수 없죠. TOEFL 시험, 그 다음에 흔히들 이 두 개만 알고 계시지만 SAT 서브젝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SAT 서브젝트는 내가 특정한 과목에 재능이 있다는 거를 대학에 어필하고 싶을 때 단과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과에 자신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뭐 화학, 수학,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대학에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에세이, 학생들이 쓰게 되는 에세이, 그다음에 학교 내외 활동, 그다음에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선 정확하게 학생과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 나눠집니다. 학생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어떤 걸까요? 내신 성적과 공인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 공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다면 제가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근데 공부와 내신과 공인 성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대학 과정을 여러분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인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AP 과목은 대학 난이도 수업인데 고등학교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좋다? 전혀 아닙니다. AP 수업은 뭐 2개, 많아야 3개 정도만 들으면 충분합니다. 자, ACT라는 또 미국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들 한국 학생들이 나는 이과에 강하기 때문에 ACT 시험이 SAT보다 더 유리한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SAT가 영역이 수학, 영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서 자체도 단기간에 공부해서 빨리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내가 내신 잘 받고 그 다음에 SAT 만점 받으면 나는 아이비리그 갈 수 있나? 여러분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이 몇 개인지 아세요? 8개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비리그 지원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내신 만점에 SAT 1600점에 거의 1600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미국에 8만 명이 있어요, 매년.
근데 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에서 뽑는 학생 정원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아이비에 갈까요? 내신 공인시험은 기본이고 그 외에 플러스로 어떤 리더십, 학교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밝은 미래 교육에서는 대학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에세이 다 안 써드립니다. 학생이 최대한의 에세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요. 첨삭해주고 이런 정도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신경 쓰면 미국 대학 학생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옆에서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학생이 준비해야 될 부분, 자, 보시는 것처럼 내신 관리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은 학생의 부지런함,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내신 관리, 4년 동안 내신 관리를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인시험. 자, SAT는 사실 최저 점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해요. 많이 맞을수록 좋지만 토플은 이 학생이 미국에서 대학교 난이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는지를 꼭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저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독해, 리딩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평소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 많이 읽고 숙제 열심히 해가면서 미리 공부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여러분 나 지금 9학년인데 아직 10학년, 11학년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때밖에 없어요. 방학 때 2달. 자, 9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9학년 마치고 2달, 10학년 마치고 2달, 11학년 마치고 2달, 총 6개월밖에 없습니다. 자, 12학년 돼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대학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내신을 올리고 SAT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나는 무조건 대학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소중한 방학 기간을 좀 스트레스 받았다, 나 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SAT, TOEFL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 교육 여러분 학생들은 꼭 밝은 미래 특강을 들어서 점수를 높이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 SAT 1600점 만점에 1400 이상 받는 아이들이 9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이비리그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를 이제 또 받아야 됩니다. 또 카운슬러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면들이 평가가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숙제하고 이렇게 하는 학생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나중에 추천서를 써주실 때 평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평소에 학교 생활하는 친구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적인 면 외에도 나의 어떤 성실성, 부지런함, 그다음에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나 학교 사이에서 잘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에세이를 딱 주제를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질문, 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특정한 주제가 주어졌는데 엉뚱한 주제로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에세이라는 게 한국 학생들한테는 생소한 부분이고 네이버를 너무 내 가장 베스트 프렌드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글을 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도움을 줍니다. 자,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 미국어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 교육 에세이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 명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생기부를 다 보고 이 학생한테 꼭 맞는 스토리, 여러분 미국 대학 지원하는 그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에세이 소재가 뭔지 아세요? 유학 가는 거. 네, 나한테는 소중하죠. 왜? 나의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경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유학생들은 똑같이 그 주제로 스토리를 써요. 그러면 그게 분별력 있는 에세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들을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세이가 대학에 먹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을 분석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매년 저희 학생들은 10억 이상의 장학금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스케줄 짜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무슨 시험 봐,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은 어디 뭐뭐까지 올려야 돼,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 들어야 돼,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진행을 해줍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건 물론이죠. 지원서도 분량이 보통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이해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학생 비자 종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 비자 카드 써요, BC 카드 써요 라고 답을 잘못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꼼꼼하게 챙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학은 한국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떤 자산이자 꼬리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자산이 될 대학을 여러분 혼자서 진행한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오해로 또는 어떤 자신감, 좀 무모함이죠.로 도박을 하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대학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2학년씩이 바쁘지만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 스펙보다 훨씬 더 높은 상향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저희 이제 이전 학생들의 대학 성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보시면 왼쪽에 지원시, 그러니까 이 학생의 평균 스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늘색 글씨로 된 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보시면 이 학생은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을 갔는데 아이비리그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학생이 내신이 좋고 SAT가 만점을 받았을지라도 아이비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만큼의 에세이라든지 교과의 활동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 학생은 저희가 에세이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 평균 스펙을 보시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칩니다. 보이시죠? 자, 토플 점수만 놓고 나머지 SAT라든지 내신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학생은 이 50위권 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에세이를 잘 썼습니다. 이 학생은 동양인 최초로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축구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고 12학년 때는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 캡틴을 달았습니다. 주장을 하면서 그 해 학교에 그 학교 축구부를 스테이트 리그 우승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 에세이를 쓰면 이 학생은 정말 돋보이는 학생이 되겠구나. 미국 학교에서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으로 바라보겠구나. 이 점을 저희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에세이를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성적 떨어지지만 저희가 평소에 이 학생이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점을 어필을 해가지고 항공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항공대를 에세이로 잘 풀어내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퍼듀 대학, 오늘 박세진 학생도 발표를 했겠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진 성적이지만 상향 지원을 해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지원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절대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다가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오면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미 당장 한 달 안에 대학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때 그대로 학생의 스펙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믿고 여러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의 선배이자 멘토로서 저희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명이 없으면 지금 저희가 하루에 여러분들은 유학원 일이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해주고 성적도 챙겨주고 대학도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믿고 밝은 미래 교육을 믿고 잘 따라와 준다면 서로 신뢰가 돼서 한 팀이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학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